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파주의 한 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와 도내 지자체들은 긴장 속에서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끌어온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부동의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 가운데 피해 조사 내역을 인정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모여 한전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섭니다. 원주 기업도시 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들이 입주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폐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파주의 한 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농장과 철원까지는 60km에 불과한데요. 강원도와 도내 각 지자체들은 긴장 속에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인접한 철원 지역에 차단 방역소가 운영되기까지 앞으로 2-3일은 더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양돈 농가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원의 돼지 사육 농장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17일 경기도 파주의 한 농가에서 돼지 흑사병이라 불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외부인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파주의 발병 농가와 채 60km 정도 떨어진 철원 지역은 그야말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48시간 이동 제한 조치까지 내려지면서 이렇게 농장 주변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지난 2010년 겨울 구제역이 휩쓸고 간 아픔을 겪은 축산 농가들은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백신이나 약이 없는 그런 병이 돼서 굉장히 이제 불안 상태고 어렵긴 하지만은 현실은 또 현실이니까 이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굶는 돼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강원도 역시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대책 방역본부장을 도지사로 격상하고 24시간 감시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11개 거점 소독 시설과 6개 통제 초소를 경기도와 인접한 시군을 중심으로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가축 전염병들이 경기도로부터 철원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차단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초소도 늘리고. 철원군은 파주를 연결하는 47번 국도와 포천을 잇는 3번 국도에 방역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본격 나섰습니다. 하지만 차단 방역소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하기까지 앞으로 적어도 2-3일이 더 필요한 상황. 약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돼 방역소 설치 장소 선정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방역소가 설치된다 해도 전문 인력이 없어 운영할 인력을 구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방역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들도 확보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읍면 산업계하고 이장님들한테 지금 급하게 좀 일하실 분들 좀 찾아달라고 지금 전화도 다 해놓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운영이 되는 데는 좀 빨라도 한 2-3일 이상은 좀 걸릴 것 같아요. 방역소 운영이 시작되는 마지노선은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이 해제되는 19일 오전 9시 30분. 지난 2010년 강원도에 구제역이 유입돼 41만 마리가 넘는 소화돼지가 살처분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찬성과 반대 논란을 거듭하면서 30여 년을 끌어온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훼손 등을 우려한 환경부의 부동의로 결국 무산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를 비롯해 지역사회에서는 정치적 논리에 따른 부당한 처사라며 행정소송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훼손 등의 우려로 찬성과 반대 논란을 거듭하며 30여 년을 끌어온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지난 16일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지역사회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2015년 정부의 조건부 승인이 있었는데 보안 요구 조건을 가지고 부동의한 것은 재량권을 넘는 모순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보안 요구 조건을 가지고 부동의하는 것은 환경부 자체의 자기 모순이며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으로밖에 볼 수 없다. 강원도의회도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훼손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치며 적법하게 추진해온 사업을 무산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부동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피폐한 지역경제와 지역 주민의 절실한 삶은 사냥의 가치만도 못한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으며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만 적극 반영하여 부동의 처리함으로써 강원도민의 희망을 좌절시킨 정부는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역사회에서는 환경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편향된 잣대로 이뤄진 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승인해주고 중앙행정심판위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차를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에 따른 행정력과 모든 걸 결집해서 논리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의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번이 최종 결정이라며 사실상 백지화됐음을 밝혔습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환경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단계로서는 최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계기로 이제 환경영향평가가 재개를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지역사회의 반발과 달리 정의당 강원도당과 환경단체 등은 환경부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법적 다툼과 함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찬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딸이 보는 앞에서 장애인을 폭행해 무리를 빚은 도 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 16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애인을 폭행해 무리를 일으킨 강원도의회 A 의원을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회도 오는 2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의장 직권으로 상정된 A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도의회 징계는 동료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고 경고와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으로 결정됩니다. 17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한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내부를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A씨가 숨지고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 가운데 피해 조사 내역을 인정하지 못하는 주민 40여 명이 모여 한전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섭니다. 산불 소송대책위원회는 17일 한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속초 산불 피해 소송대책위원회가 17일 속초에서 변호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송대책위는 한 법무법인과 고성속초 산불 피해 손해배상 계약서를 체결하고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산불 피해 주민은 40여 명. 대부분이 법적 한계로 보상에서 제외된 사업자나 임야 피해를 본 주민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대책위원회 김경혁 위원장은 한전 측 손해사정실사 담당자의 합리적이지 못한 사실조사에 반발해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을 정도의 보상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제가 비대위 사무장으로 있을 때부터 약속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조사부터 자체가 방법도 잘못됐고요. 그리고 너무 이 한국 손해사정사들이 피해인들에게 사실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너무 갑질적이에요. 특히 주민들은 손해사정사가 책정한 피해 금액이 실제 피해 내역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소송을 가게 되었고요.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이제 평가액을 내세우다 보니까
법무법인은 피해 내역을 주택과 사업자, 임야, 가축 등 4개 분야로 나누고 이달 말까지 피해 설문조사를 마무리해 오는 10월부터 법원에 피해 내역 감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감정 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주택은 2개월에서 3개월, 임목은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객관적인 감정 등을 통해 합당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인단은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인 만큼 경찰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적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을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전 피해지원대책반은 소송단과 별개로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손해사정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성지역 피해 주민 700여 명 가운데 추석 전 선지급을 희망하는 540여 명을 대상으로 피해금 일부를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대책위는 9월 말까지 1차 소송단을 모집하고 필요에 따라 추후 2차 소송단을 모집해 피해 배상 소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내 기업 이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실제 사옥을 이전하거나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 중인 곳은 절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속빈 강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원주 기업도시입니다. 기반 조성 공사는 대부분 완료됐고 일부 조경 등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새로 지어진 건물 사이에 빈 공터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사옥 이전이나 공장 설립을 위해 매입한 부지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내 산업용지 분양률은 9월 현재 75%가량으로 내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양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장이나 연구소를 가동하고 있는 비율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수년째 부지만 매입해놓은 채 입주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겁니다. 공공기관이나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기업 이전을 늦추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기업들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아직까지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냥 사업 준비 중이어가지고 따로 뭐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부지만 매입해놓고 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경기가 계속 답보 상태고 그러면 본인들이 압박감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 또 그냥 투기 목적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안 될 거라는 보장은 또 없는 거기도 하고. 산업용지 92만 제곱미터 가운데 25%는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미분양 부지는 모두 내필지입니다. 국내 한 대기업이 본사 이전을 타진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협상이 부결되면서 주인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원주 기업도시 인구 규모는 9월 현재 18,00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32,000명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나마도 기업도시 입주민의 74%는 원주 시민으로 외부 인구 유입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가 들어오기로 해서 그 기대치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이제 그게 무산되면서 사실 좀 실망도 적지 않아 있었는데 좀 큰 기업이 들어와 준다라면 그건 당연히 호재죠. 호재가 될 거고 그걸로 인해서는 여기 전체적인 인프라 형성이나 그런 전반적인 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당연히 인구는 늘어나겠죠. 원주시는 기업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 효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이제 기준의 주요한 취지는 고용 인력, 고용 창출에 이제 기여를 하니까 투자비하고 고용 인원하고 비교를 해서 투자비에 몇 프로 지원을 해드리고 이런 게 있어요. 원주시가 첨단 산업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원주 기업도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원주시의회가 이전 신축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강원도 청사를 춘천 외 지역으로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17일 원주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등에 발송했습니다. 건의안에는 도민들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 강원도민의 의견을 들어 춘천 이외 지역으로 도청사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원도 청사 본관은 지난 1957년 지어진 건물로 지난 2017년 안전진단 평가에서 C등급을 판정을 받아 신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에 공공형 버스를 도입합니다. 삼척시는 올해 말부터 원덕 권역과 미로 권역에 15인승 버스 3대를 투입해 공공형 버스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삼척시는 18일 강원여객과 관련 협약을 맺을 예정이며 세부 노선과 요금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삼척시는 지역민들의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현재 비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을 개선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시내버스 체계도 전면 개편할 방침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도내에서는 총 1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화천이 4억 8,500만 원으로 피해액이 가장 컸고 양구 2억 3,400만 원, 횡성 2억 1,600만 원, 원주 1억 8천만 원 등의 피해액이 신고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농작물 피해가 770헥타르, 비닐하우스 4.7헥타르 등이었고 주택 4동과 축산시설 6개소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조사단이 지속적인 피해 확인을 이어나가고 있어 피해액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강원도는 피해 규모가 최종 결정되면 공식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올해 자연산 양양송이의 첫 공판에서 1등급 송이가 82만 8,8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양양속초산립조합은 지난 16일 자연산 양양송이 첫 수매를 진행한 결과 킬로그램당 낙찰가는 1등급이 82만 8,800원을, 2등급 40만 1,100원, 3등급은 35만 1,000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수매 첫날 등급별 낙찰가는 1등급 76만 9,100원, 2등급 50만 8,900원, 3등급 32만 원이었습니다. 이날 공판량은 1등급 3.19kg, 2등급 2.47kg 등으로 지난해보다 적어 낙찰가가 비교적 높게 형성됐습니다. 원주시가 생후 6개월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임산부와 태아, 출생 후 6개월 미만 영아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만 9세 미만의 어린이는 2회 접종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임산부는 10월 15일부터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자는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 위탁 의료기관 어디서나 무료로 접종 가능하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동해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인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동해시는 사전정보 공표 등록 건수와 원문정보 공개 충실성, 비공개 세부 기준의 적합성, 고객 수요 반영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사전정보 공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 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해 실시됐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 우리도 저녁 쾌청한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고 공기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고 영동 지역에는 밤에 한때 5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 저녁에 일교차는 계속해 크게 나는 만큼 건강관리는 계속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기온 춘천과 원주 17도, 강릉 19도 등이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춘천 28도, 원주와 강릉 27도가 되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며 늦더위의 기세도 꺾일 전망입니다. 영서 지역 주 후반으로 갈수록 가을 느낌도 서서히 강해지겠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한층 더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영동 지역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습니다. 한낮 기온은 23도 선에 머무르며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비 소식이 있고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파도의 높이도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